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광민입니다. 자, HJ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J중공업 4%대의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매물대 안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매물대 하단을 잘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여기를 잘 버티고 있으면 긴 장대 양봉으로 상승폭을 만들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역시나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고요. 장 초반부터 하방 압력을 좀 받았습니다. 그간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조선 섹터 자체를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그런 하루였죠. 뭐그 부분에 대한 건 당연히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환율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장 시작하면서 1,480원대까지 찍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어요. 장중에 1조가 넘는 금액을 매도를 했다가 후반부로 넘어올수록 오후로 넘어올수록 순매수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돌아가는, 그러니까 한 3천억 정도를 오후에 담은 거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또 사상 최고가를 썼습니다. 9거래일 연속 상승이거든요. 약간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코스피 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막 엄청나게 시장이 좋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때려대요. 네, 외국인들이 적당히 팔아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팔고 있죠. 환율 차트도 보시면 지금 이 지난 23일인가요? 네, 12월 23일 이후에 정부에서 외환 시장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환율이 좀 잡히나 여기를 피크를 쳤구나라고 하고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빠지고 반등을 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외부 변수가 너무 컸죠. 이란하고의 뭐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상한 얘기하고 베네수엘라 침공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달러 강세로 변환이 되고, 이때 이제 굉장히 좀 연말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었는데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얘네는 환차 손이 나오거든요. 환차 손이라는 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1달러로 원화로 바꾼 다음에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떨어졌을 때 1,450원에 바꿔서 샀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걸 생각해서 샀는데 지금 보니까 1,470원, 1,480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올렸다라고 하더라도 달러로 다시 바꾸기 위해서는 1,480원이라는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0원이라는 돈을 더 내고 1달러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환차 손이 나오는 겁니다. 요 달러를 받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올라가도 여기가 또 올라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뭐 이탈을 하는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로 도는데 순환매 도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뭐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금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쪽에서도 그렇고 뭐 코스닥은 뭐 계속 빼고만 있죠. 빼고만 있는데 지수는 상승을 잘 시키지만 종목별로 크게 강세를 보이지는 못하는 그런 시장들이 연이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왜곡된 시장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네, 당연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한 3%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고 회복하는 움직임이 좀 보이나 했지만 쭉 다시 빼버렸습니다. 하나오션이 굉장히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같이 좀 빠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죠. 뭐 HD 현대도 마찬가지였고요. 현대중공업도 같이 빠지면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줬는데 이때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이 싱가포르 선사에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발주를 넣었어요. 그래서 중국 총 8척을 넣는데 중국에다가 4척 그리고 우리나라에다가 4척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싱가포르 선사에서 우리나라에다 처음 수주를 한 거예요. 처음 수주를 한 건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다가 수주를 한 이유가 중국에 도크가 없어서 얘네가 이제 못 만드니까
얘네가 그만큼 많이 지금 수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글로벌 경쟁력이 여기는 만들 자리가 없어서 한국에다 줬어라고 인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오늘 어느 정도 시장에 그러니까 조선 섹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함대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죠.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이제 미 해군 트럼프급 전함 일정 60일 이내에 확정이 된다. 요런 내용도 나왔는데 온전하게 이걸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매도가 나와 있고 여기서 이동해서 자금이 다른 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넣는다? 그건 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좀 빼기는 했지만 조선 섹터가 단번에 뭐 이제는 조정을 다시 쭉 받아갖고 예전처럼 이런 움직임을 다시 만든다? 이거는 사실상 마땅치 않은 이야기예요.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뉴스, 이 황금함대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고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 왜냐하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뜨궁 보고 놀란 거나 똑같아요. 조선 섹터가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작년 9월 달부터 지금 3개월 넘게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뭐 이렇다 할 이슈가 있는데도 수주를 받는데도 계속해서 상승을 못 만들고 있던 그런 시장이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에 약간 패닉셀 비슷하게도 나오는 거예요. 3%만 빼려고 그러는데 이거 끝났나 보다. 야, 이거 또 죽이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같이 동반은 매도를 하는 그런 약간 패닉셀의 움직임도 나온다라는 거죠. 뭐 엄청난 패닉은 아니겠지만 같이 휩쓸려서 빼버리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빼면은 기관이 받아주거나 그 물량을 같이 개인이 받아주거나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빼면서도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지금 뭐 주도하는 섹터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빼려고 그랬는데 좀 더 빠지는 그런 경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애들이 많이 빼고 있죠. 조선 섹터에서 기관 애들이 뭐 전반적으로 다 뺐어요. 외국인들은 나중에 다시 순매수를 돌아섰거든요. 근데 기관 애들이 대체적으로 다 뺐습니다. 거의 뭐 조선 3사를 포함해서 대한조선, HJ, 중공업까지 마찬가지로 다 뺐어요. 현대 마린도 그렇고요. 그리고 심지어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기관이 다 뺐습니다. 기관이 다 빼가지고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때리는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얘네도 굉장히 급한 거죠. 시장은 상승을 하고 얘네는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곳들에서 원활한 수익을 못 올려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빠져나가. 외국인들이 그래 또 반도체 쪽으로 삼전이라도 또 들어오니까 지수는 또 상승해.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돈을 빼서 다른 데라도 넣고 여기서 빼서 넣고 저기서 빼서 넣고 하는 움직임이 연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또 빼는 거예요. 코스닥에서 빼고 여기서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그리고 뭐 금투 같은 경우 좀 많이 담았죠. 이제 본격적으로 금투가 좀 또 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중반이 지났기 때문에 금투도 또 담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얼마나 다시 수급이 들어와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뭐 시장의 수급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뭐 HJ 중공업에는 나쁘지 않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금투도 담고 있는데 사모펀드 애들이 단기간에 수익을 좀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빠져나갔다라고 봐야겠죠. 얘네는 뭐 또 다시 들어올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고 뭐 연기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투신이 지금 오늘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상승폭을 만들어낼 때 제가 볼 때 저런 뉴스를 다시 타고 한다라고 한다면 금방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60일선까지도 열어둬야 돼요. 여기서 바닥권부터 끌어올렸다라고 계산을 해야지. 만일 제가 여기서 매수 사인이 나갔다고 해서 24,000원까지 안내가 나갔다고 해서 24,000원 이후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다라고 해서 24,000원이 영원히 깨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때 매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24,000원을 한번 확인하러 내려올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 위에서 자리를 잡는 그런 모션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고 여기 꼬리로도 확인하는 거예요. 꼬리 확인하면 여기 11선 맞고요. 21선 올라오는 움직임 만들면 그때야 비로소 정배열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이라기보다는 눌림목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눌림목. 눌림목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조정과 눌림목의 차이는 큽니다. 상승폭에 대한 부분 3분의 1 이상을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을 줄 것 같으면 조정. 3분의 1을 내려오지 않고 굉장히 천천히 뭔가 소화하듯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상승폭에 대한 부분을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듯한
그런 움직임. 뭐 요렇게 3거래일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런 식으로 나온 거는 이제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눌림목 매매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상황 돼서 아래 꼬리 쭉 남기고 끌어올린다 그러면 내일은 아래 꼬리를 남김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가는 양봉이 출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 여기서 쭉 더 눌려버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4,000원 부근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관건이고요.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수급 변화 뭐 이런 걸 좀 살펴보면은 충분히 종목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지금 하루하루 이런 움직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 매수했잖아요. 매수했으면은 이 매수한 거에 대한 부분 이때 왜 매수를 했지?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지? 한번 보시면 돼요. 하방으로 이게 10%가 빠지든 15%가 빠지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 6월 26일 딱 정확하게 제가 예전에 안내해 드렸던 여기 구간에서 여기를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탄력을 받아가지고 시총 2조까지 갈 거야. 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 없었냐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쌍바닥 다시 찍어버렸다니까요. 121선 맞으면서. 지금이라고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제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이걸 뭐 무조건 좋아요라고 해서 이런 조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으면 또 있는 거지.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표와는 바로 가기 위해서는 목표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저한테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다들 함께 이렇게 확신을 좀 가지시길 해봅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여기서 어떤 무빙이 나와도 이거 정말 이건 안 되는 무빙인데 확 죽여버리는 그런 움직임인데만 아니라고 하면은 추매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그런 아주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1선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아까 여기 6월 달에 보신 것처럼 만일에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조정 주고요. 61선 맞고 혹은 121선 맞고 잠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쌍바닥 움직임으로 가는 거예요. 뭐 쌍봉으로 죽이는 거 아니야. 쌍봉 이런 게 쌍봉이죠. 그렇다고 해서 죽이는 거면 여기 데드캣 바운스 나온 다음에 이렇게 죽였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차트를 죽이는 일이고 여기서 옆으로 횡보를 했다라는 거는 여기서 상승으로 쌍봉으로 어느 정도 소화를 했고 내려와서 여기 거를 또 다시 소화하는 이런 횡보의 움직임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기간 조정을 줬다라는 거예요. 기간 조정을.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승으로 가격 조정을 주는 게 아니라 옆으로 좀 눕히면서 기간에 대한 조정을 주면서 이벤트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벤트를 기다린다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항상 기다리는 MSRA 이거 체결, 요거 획득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거죠. 이미 뭐 배는 들어왔어요. 배는 들어왔고 우리나라 조선사 중에 세 번째로 MRO를 진행을 한 겁니다. 실제로 배가 들어왔고 이거에 대한 이제 수리라든가 뭐 이런 게 진행이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이런 보급선이 아니라 전투함을 하기 위해서 MRO를 한 거기 때문에 MRO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 이벤트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쭉 아까 60일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4, 5, 6월 달에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때쯤 되면은 시장이 다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거예요. 지금 뭐 외국인들이 어쩌고 환율이 어쩌고 계속 얘기하죠. 반도체가 날아가고 뭐 반도체 날아가면서 조방원 보내고 오늘 또 원전 갔죠.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작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 반도체가 엄청난 상승이 나올 때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초에는 조방원 온다. 조방원 온다. 조방원이 좋을 수밖에 없다. 반도체가 워낙 강하게 끌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를 정확히 지키려면은 조방원밖에 없다. 조방원은 작년에 또 초에 해먹지 않았느냐. 초 중반에 해먹었기 때문에 이걸로 다시 해먹을 확률이 매우 높다.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를 또 잠시 본다라고 하면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코스닥 시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돼. 이렇게 지금 시장 간의 간극이 많이 나면 안 되죠. 당연히. 이렇게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가면 커플링, 같이 안 가면 디커플링. 같이 안 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쏠림이에요, 쏠림. 코스닥 투자한 애들만 다 돈 벌라는 건데 코스닥 누가 투자합니까, 여러분들? 외국인하고 기관이 투자를 하잖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개인의 90%는 코스닥에 있어요, 여러분들. 코스닥에 있는 90%가 개인이잖아, 90%가. 여기 얼마나 있겠냐? 물론 있겠지만 큰 손들 있겠죠, 큰 손들.
큰 손들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몇십억씩 투자하는데 몇 억씩 투자하는데 호가창 빠르게 세워서 올라가려면 큰 종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금액 큰 종목들, 대형주들 혹은 뭐 주당 가격이 높은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뭔가 움직임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던 간에 코스닥을 부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코스닥에서 뭐가 가야 되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바이오. 바이오는 지금 상대적으로 조정을 좀 심하게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제가 바이오 종목 찍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깜깜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계약을 했다 이런 거는 완전히 확실히 되고 나서 아니면은 뭐 큰 회사 빅파마들이 발표하는 경우는 있어도 작은 회사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쟤네가 우리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못 쓴단 말이에요. 확정이 돼야지만 뭔가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이슈가 오기 전까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를 만들어 놓고 세론이 살짝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의 움직임들은 좋은 종목들 위주로 또 올라갈 거고요. 코스닥이 부양이 될 때 당연히 바이오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소부장은 강한 섹터잖아요. 그 외에도 게임이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게임 분야가 나쁘지 않아요. 게임도 그렇고 엔터도 많이 기다리고 있죠. 엔터도 이제 한한령 관련해서 이슈가 좀 풀리게 되면 엔터도 나쁘지 않고요.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또 수급이 활발하게 들어올 확률이 매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오가 끌고 올라가는 시장은 이렇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작년 11월 달, 12월 달부터 꾸준히 HJ 중공업을 찍으면서 말씀드린 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1, 2, 3월로 넘어가면 반도체가 죽을 것이다. 반도체가 어느 정도 죽을 수밖에 없고 이거를 지수를 반도체가 완전 죽어버리면 지수가 죽어버리니까 이거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이 섹터가 조방원밖에 없다. 근데 조방원이 세 개가 같이 가진 않는다. 같이 가진 못한다. 조선방산이 간다거나 방산원전이 간다거나 조선원전이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엮어서 올릴 거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이제 4, 5, 6월 달은 본격적인 이제 코스닥 부양 정책이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6월 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4, 5, 6월 달이면 3, 4, 5월 달을 준비해서 올려야겠죠. 뭐 이렇게 수식으로 올릴 거 아니잖아요. 상승하고 조정 주고 상승하고 조정 주고 950포인트 넘기고 1000포인트 넘기는 그런 시점을 적절한 시점에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때는 코스피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2월달, 3월달, 4월달은 거의 코스닥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고요. 6월 달을 기점으로 제가 볼 때는 조정장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개별적으로 좋은 종목들, 뭐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요. 조선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원전이 될 수도 있고 방산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릅니다.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종목별 장세가 6월 달부터는 나타나면서 이런 시장에 대한 조정 이 또 나오게 되겠죠. 이 지수가 빠지는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결국에는 5,000p 만일에 5,000p라고 하면 5,000p 찍었다. 코스닥도 뭐 1,100 찍었다.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6월 달에는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전반적인 거를 어떻게 보면 다 맞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HJ 중공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엑시트한 다음 이 오랜 기간을 기다려서 제가 여기서 다시 재매수를 했는데 이 기간을 제가 이렇게 나오고 언젠가 갈 거라는 걸 몰라서 매수를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기회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 기회 비용을. 이제는 기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목표가를 향해서 열심히 HA 중공업을 응원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가 궁금하시고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이기는 투자 관리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안내를 드릴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081-7554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지금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나가는 걸 좀 조심스러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달, 3월달 안에는 정리가 다 되면서 수익을 좀 크게 올리면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교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좀 크게 올릴 그런 시나리오를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한 달에 8만 원, 3개월에 22만 원, 2만 원 할인해 드리는 거죠. 38에 24인데 2만 원 할인해서 22만 원으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좀 길게 운영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더 갖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믿고 따라오실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기는 종목 추천 TV 5,000명 넘어서면서 굉장히 좀 빠르게 또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해요, 여러분들. 조금 더 좋은 영상을 많이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하지 않으신 분도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일단 하방 24,000원 열어두고요,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여기서 맞고 여기 지지선들이 많아요. 여기 밑에는 지지선이 없었죠. 이거 깨지고 내려가면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죠. 15,000원대까지. 근데 그럴 만한 이제 이슈가 아니에요. 계속 끌어올리잖아요. 이 60일 아까도 뉴스에서 보셨듯이 60일 안에 뭔가 결정이 난다라고 한미 간에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데 마냥 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벤트를 계속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아주 강하게 크게 받을 수 있는 지금 뭐 움직임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2월달, 3월달, 뭐 3월달까지 안 갈 것 같아요. 6월달 안에 굉장히 좋은 이번 달에 나오면 좋고 2월 달까지 가도 좋은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모습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주강민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